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항공권 가격 1년 동결 상품이 나왔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여행 가능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관련 상품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지표에서 서울이 글로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약이 국내 항공권은 화요일 출발 상품이 가장 저렴하다고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양양 노선을 재개합니다. 부산과 광주 출발 매일 1회 운항 노선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노선 특가를 8일에서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라이즈 호텔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패키지 상품을 선보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9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 2차례 정도 걸쳐서 그 홈쇼핑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여서 이른바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데 인터파크 투어가 이번에는 항공권 가격을 1년 동안 동결시키는 굉장히 이색적인 상품을 국내 여행사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항공권까지 이제 얼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의 좀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전략적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번 상품 내용을 한번 저희가 오늘 메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가 1년 동안 예약한 항공권을 가격을 동결시킨 상품을 국내 여행사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수시로 변동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을 1년 동안 동결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팬데믹 상황이 더 지금보다 장기화될 경우 유사 상품 출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그리고 여행 심리 위축에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죠.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요, 티웨이 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3월 8일,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12일까지 5일간 인터파크 투어 홈페이지 통해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그다음에 한국과 여행 국가 또는 도시, 그러니까 양국과 간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 공식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한 단거리 노선 왕복 항공권 상품입니다. 예약을 하면요, 바우처 형태로 주는데요. 해당 항공권은요, 이용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가격 변동 없이 최초 구매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자, 오늘부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기존에 샀던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해당 지역이 어딘가 알려드릴게요. 동남아인데, 동남아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 다낭, 태국 방콕, 필리핀 세부, 홍콩, 마카오, 대만, 괌, 사이판, 그리고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오키나와, 삿포로, 구마모토, 사가, 오이타 등 우리가 인근 단거리 지역에서 비교적 한국 사람들 인기 있는 여행지가 주 상품이고요. 2박 3일, 2박 4일, 3박 3박 몇 4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 며칠짜리에 따라서 해당 여행할 수 있는 기간에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짧은 2박 3일 상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일 정도 빠진 그 정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 날짜 약간 좀 불리하지. 대신 3박 4일은 이제 거의 1년 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다소 좀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게 100% 환불 가능해요. 구매 후 10일 이내. 그 다음에 100%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도 세금 있죠. 그것도 다 포함. 구매한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상품을 기획한 인터파크 투어의 단거리 상품팀이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 판매된다고 밝혔고요.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항공권 가격이 1년 동안
동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행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데 해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회사에서는 좀 칭찬 좀 받으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런 게 우리 반가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블랙리스트 중에 컨슈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간혹 가다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해줄 수, 물론 이제 워낙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걸 하긴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평상시에도 유연한 가격 정책을 우리 업계에서 좀 더,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그 좀 센세이셔널한 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아주 이게 브레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관광재단이 세계관광기구죠. UNWTO 협력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지표 개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마트 관광도시로 준비도와 역량,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6개월 동안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번 연구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관광객의 관광 목적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자, 어떤 정도를 평가를 했냐면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도 이런 걸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4위 정도, 4위. 상당히 높은 기록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2위가 암스테르담. 3위가 뉴욕. 그러니까 스마트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평가를 해본 거야. 근데 서울이 글로벌에서 4위 정도. 싱가포르가 1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2위, 3위가 뉴욕인데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지표에서 1, 2위 탑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이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좀 좁아요.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 좀 하기는 좀 쉽지요. 물론 싱가포르의 어떤 선진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의 정치적 운영 형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민주화 국가라고 할 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튼 그 어떤 이런 그 외적인 분야는 싱가포르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가죠.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 서울도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관광 도시의 기반이 되는 유형과 무형의 인프라 구축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뒤친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이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선진화됐다. 뭐 이렇게 또 국뽕 아닌 국뽕을 또 외쳐봅니다. 예. 자, 5개 대분류 중 여러 가지 점수 분포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가 지난 1월, 열린 어떤 컨퍼런스, 이런 것들 통해서, 연구한 내용도 이렇게 발표했고, 관련한 결과는 또 이제 앞으로 또 공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계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지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서울이 전 세계 스마트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순위 전 세계 4위. 예.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뉴욕 이어서 4위라는 그런 그냥 한번 그래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울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잘났다. 서울이 좋은 도시다. 예. 자, 카약이요. 최근 3개월 동안 데이터를 이렇게 종합해서 봤더니 국내선 항공권 같은 경우에 화요일 출발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반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이 가장 비싸.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
도착 항공권의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도착이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요일별 항공권 검색량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요일은 금요일, 반면 수요일은 검색량이 가장 저조했고요. 왕복 노선 검색 비율이 53%로 편도 노선 비율보다 조금 높았고요. 카약은 평균적으로 왕복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편도로 두매 분할 예매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노선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김포, 그러니까 서울, 제주입니다. 요게 이제 일평균 탑승객이 48,000명. 서울과 제주 노선이 하루 평균입니다. 48,000명.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거죠. 국내선에서도 1위고. 그래서 뭐 제주도 인기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카약이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화요일에 출발할 것을 추천했고요. 서울 제주 노선을 각각 편도로 분석해 보면 서울과 제주행 항공편은 주 초반인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저렴했고, 제주발 서울행 항공편은 목요일 출발이 가장 최저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제주 노선을 숙박일 수별로 분석했을 때는요, 통상 2박 일정이 가장 저렴했고요. 이 외에도 서울과 제주 노선에 이어 검색량이 많았던 편도 노선은 부산 제주, 대구 제주, 부산 서울, 제주 서울 순이었다고 합니다. 카약이요, 최근에 그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여행할 때 합리적인 구매와 편리한 일정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IT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술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도 전 심심해서 그냥 검색을 해봐요. 근데 제주도 항공권은 가장 당연히 금요일이 비싸긴 해요. 제주도로 갈 때는. 그리고 일요일 날 제주에서 이 김포로 오는 게 비싸기도 하고 표가 오후께 늦으면 늦는 시간일수록 없어요. 근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항공권이 가장 싼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즉흥적으로 여행 많이 가시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한번 가볼까? 한 3일 뒤에 가볼까? 이것도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 한번 가볼까? 이럴 때 사실 가장 싼 요일도 있겠지만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우리 국내 업체죠. 땡처리닷컴에서 검색해서 하는 게 제일 쌉니다. 제가 저도 몇 번 많이 이용해 봤는데 어쩔 때는 2만 원도 안 되는 게 상품이 나올 때 있어. 땡처리로. 이거 팁입니다. 땡처리닷컴 사이트 가서 제일 쌉니다. 요일 구분 없이 요일이 기본 베이스는 되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자,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부산 양양 그리고 광주 양양 노선 재개합니다. 매일 1회 운항한다고 합니다. 양양 노선이 조금 이 실적이 좀 부족하죠. 그죠? 양양 공항이. 자, 부산 양양 노선은 김해공항을 오전 9시에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양양 노선은 광주에서 오후 12시, 낮 12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양공항이 이쪽 강원도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 국제선을 타봤는데 워낙 이용자가 기대 이하다 보니까 어떤 공항의 어떤 면세점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 좀 이하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 방면에서 오는 비행 노선들이 많이 양양공항을 이용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또 이제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그런 고속도로, 그 다음에 기차, 고속열차, 이게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양양공항이 살아야 강원 관광도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대략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어제 그 메인 뉴스로 소개해드린 거 어떤 항공사, 여행사들이 이제 항공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관련한 거 부활 논의 이렇게 좀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많은 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본 결과 현장에서 사실 조금 양측 간에 좀 형식적인 답변만 좀 오가지 않았냐. 현재까지 수준은. 그래서 반드시 이걸 논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문의를 주고 또 물어보고 했으니 형식적인 수준의 현장 분위기상 근데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인 정도. 그래서
너무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바뀔 수 있냐 뭐 항공권 수수료 여행사에서 팔면서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큰 기대는 사실 조금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오늘 또 저희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 보도로 뭐 나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기대는 사실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고 알찬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안녕.